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8 세 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개념들을 종합하여 램프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뼈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해가며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최초 입문의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랍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다루지 못하는 개념은 개념의 존재 사실을 인지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앞선 프로시저럴 모델링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타겟이 위치를 할 때 우리가 세팅해둔 조건에 따라 넥과 미들이 자동으로 구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제 더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넥에서 타겟으로 향하는 헤드 지점도 지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수학적 방식으로 베이스와 넥을 할 때 미드를 구해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치뷰트 랭글 하나 꺼내주고요. 어치뷰트 랭글의 런오버는 디테일 온리 원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진행할지 미리 이곳에 표시를 해둘 건데요.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변수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예를 들어서 다이렉션, 놈 다이렉션과 같은 변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템프 넥이라는 지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지점은 반경이 있을 때 타겟이 있다면, 자, 이곳에 점을 만드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 부분이 템프 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텐시티가 없을 때 넥의 위치, 새롭게 기준을 하나 정해줬었죠.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있고 타겟이 있을 때 이 위치가 템프 넥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위치가 노 인텐시티 넥이 될 거예요. 어떠한 강도가 없을 때의 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면 이곳에 넥이 있을 거고요.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목을 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서 인텐시티를 표현을 했었죠. 인텐시티를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 인텐시티 넥과 템프 넥을 조절해서 리설트 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결과로 나오는 넥이 우리가 이용할 진짜 넥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준 리설트 넥을 add point 펑션을 활용해서 결과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수학적 방식으로 구했던 이 시스템에서 generate point에 보시면 베이스와 넥의 정보를 만들어줬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미드 지점을 구했는데요. 이곳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곳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라미터로 되어 있던 녀석들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자,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의 수업을 끝까지 다 들어오셨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의 내용은 많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이 개념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스펠링을 틀린 게 있었더라고요. 고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너의 노드를 만들어주고요. 너의 노드의 이름은 라인 컨트롤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검정색으로 표시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러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드 컨트롤이 있는데 이 녀석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 어치뷰트 랭글의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변수들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베이스가 필요하겠고요. 타겟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롯의 정보로는 어떤 게 필요하죠? 리밋이 필요하고요. 센시티비티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값들을 파라미터로 만들어줄게요. 베이스는 채널 벡터 베이스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의 파라미터가 이곳에 생성이 되겠죠. 자, 타겟도 만들어줄게요. 채널 벡터 타겟, 그리고 리밋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채널 플롯 리밋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센시티비티 채널 플롯 센시티비티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라미터가 나오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추후에 라인 컨트롤에서 파라미터를 만든 다음에 모두 링크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랭글에 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라인 컨트롤에서 모두 작업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음 단계인 make variables를 해볼 건데요. 자, 베이스와 타겟이 이곳에서 정해졌죠. 자, 베이스에서 타겟을 향하는 벡터를 구해줄 거고요. 노멀 벡터를 구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플롯 변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벡터 변수가 뭐가 필요하죠? 베이스2 타겟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된 베이스2 타겟이 필요하겠죠. 자, 플롯 변수로는 뭐가 필요한가요? 거리가 필요한데 베이스2 타겟입니다. 자, 그러면 b2t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벡터의 변수죠.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타겟에서 베이스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이제 노멀라이즈 b2t를 구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펑션을 활용할게요. 노멀라이즈 펑션을 이용할 건데 이 안에는 위에서 구해준 b2t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리에 대한 디스턴스 베이스2 타겟을 구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디스턴스 펑션을 이용할게요. 디스턴스 펑션에는 두 벡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베이스와 타겟을 넣어준다면 베이스에서 타겟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안 어려워야 돼요. 이제 진심이에요. 안 어려워야 돼요.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템프 덱을 구해줄 건데요. 베이스와 타겟을 알고 있고 리밋이 있다면 만약에 타겟이 리밋보다 밖에 있을 때 타겟으로 향하는 이 지점을 구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타겟이 이 안에 있다면 이 지점이 템프 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if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줬던 변수들을 이용해서 템프 덱이라는 벡터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벡터 템프 넥이 있음을 존재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if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할 건데요. 우선 this b2t, 자, 베이스에서 타겟까지의 거리가 리밋보다 크다면 이 안에 어떤 명령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또 어떤 명령을 써줄 수 있겠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프 넥이라는 변수는요, 벡터의 변수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에서 여기서 구한 내용을 활용할 건데요. 자, 어떤 벡터가 구해졌을 때 베이스의 위치가 우리는 0,0,0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벡터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베이스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다면 이만큼 더해줘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에다가 더해줄 예정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베이스에 더해줄 건데요. 뭘 더해줄 거냐면 노멀라이즈 b2t를 자, 한 개의 길이인 리밋만큼 곱해준 걸 더해줄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else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베이스에서 타겟까지의 거리가 리밋보다 크지 않다면 리밋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템프 덱은 타겟의 위치와 동일하겠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set no intensity 덱 무슨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타겟이 여기 있을 때 뭐 이곳에 타겟이 정해질 수도 있고요, 타겟이 안에 있다면 이곳이 타겟일 수도 있겠죠. 관심도에 따라서 이곳에 바짝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목이 대기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의 위치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set no intensity 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한번 바로 해볼게요. 우선은 벡터 변수가 필요한데요, no intensity 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no intensity 덱은 자, 채널 벡터 no intensity 넥으로서 이곳 파라미터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곳에 파라미터가 뜰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간단하죠? 이해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인텐시티에 대한 부분 해볼게요. 인텐시티는 자,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준 리밋과 센서티비티를 활용해서 공간상에서 자, 리밋이 있고요, 그 바깥에 센서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인텐시티의 값이 0에서 1에서 0으로 줄어들 거고요, 이곳이 베이스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0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개념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인텐시티에 대한 변수가 필요하겠죠. 플롯 인텐시티 써줬고요. 이제 인텐시티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디스2, 베이스2 타겟이 리밋보다 크다면 어떠한 인텐시티 값을 구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베이스2 타겟이 리밋보다 작다면을 뜻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 우선은 인텐시티는 자, 이곳에 리밋이 있고 센서티비티에 반경이 있습니다. 이때 이곳에 타겟이 있다 했을 때
자, 리밋에서 센서티비티를 더한 다음에 이 길이인 이만큼을 빼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자, 이 값을 센서티비티의 두께로 나눠줄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리밋에 센시티비티를 더해줄 거고요. 이 값에 거리인 디스트 b2 t를 빼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뭘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이 값을 sensitivity로 나눠줄 거예요. 자,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금방 보여드릴게요. 리밋 sensitivity, 이곳에 타겟이 있다면, 자, 리밋과 sensitivity를 더해주고 이만큼의 거리를 빼줍니다. 그럼 이 거리가 나오겠죠? 타겟이 크다면 작아질 거고요. 타겟이 작다면 이 길이가 커지겠죠. 자, 이 길이를 0에서 1까지 표현할 거기 때문에 sensitivity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설명 끝. 다음. 자, 이제 여기서 구한 인텐시티 값은 음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클램프 펑션으로 영역을 좀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인텐시티는 클램프 펑션을 이용할 건데요. 자, 인텐시티 넣고요. 최소값으로는 0을 넣어줄 거고요. 최대값으로는 1을 써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반경 밖에 있을 때의 인텐시티 값이 여기서 구해졌겠죠? 자, else의 내용에서는 반경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인텐시티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인텐시티는 자, 반경 안에 있다면 이 길이가 리밋이고요. 타겟의 위치가 이 거리를 알겠죠? 디스트 b2 t로 알겠죠? 디스트 b2 t를 리밋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디스트 b2 t를 리밋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이 식에서 인텐시티 값이 구해졌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다 왔어요. 자, 이제 set result 넥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만들어주는 result 넥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쓰는 넥의 위치가 됩니다. 자,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result 넥으로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result 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temp 넥과 no intensity 넥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뒤에 어떤 값들을 곱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벡터를 섞어줄 거니까요. 자, 이 부분 이해하시죠? 자, 관심도가 얼만큼 높은지에 따라서 temp 넥에 가까워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인텐시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곳은 반대죠. 0부터 1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인텐시티가 0.2라면 노 인텐시티 넥에 관심을 주는 양은 0.8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인텐시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써줄게요. 1 마이너스 인텐시티. 자, 좋습니다. 자, 다 구했어요. 이제 애드 포인트로 우리가 보고 싶은 점들을 결과로 뽑아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애드 포인트 이용해볼게요. 애드 포인트 0 써주고요. 베이스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포인트 타겟 앞에 0 써줘야겠죠. 그리고 애드 포인트 보기 위해서 노 인텐시티 넥도 뽑아줄게요. 그리고 애드 포인트 리절트 넥 써주겠습니다. 여러분, 변수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변수를 쓰시는 여러분이 알게끔 써야 작업이 편해져요. 지금은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 변수 막 쓰시면 엄청나게 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자,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값을 좀 입력을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결과 볼게요. 자, 우선은 이곳에 모두 0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0,0,0의 모든 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애드 포인트의 순서에 따라서 베이스의 점은 0번 포인트, 타겟은 1번, 노 인텐시티 덱은 2번, 리절트 덱은 3번으로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이때 타겟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1번의 점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을 해볼게요. 타겟의 점을 6,8,0에 두겠습니다. 자, 제가 6,8,0에 둔 이유는 거리를 우리가 예측하기 쉽게 만든 건데요. 자, 베이스에서 타겟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10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리밋의 값과 센서티비티의 값에 의해 노 인텐시티 덱과 리절트 덱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노 인텐시티 덱의 위치를 바꿔볼 건데요. 0, 3, 0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점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 보시면 2번 점과 3번 점 리절트 덱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리밋과 센서티비티 값도 바꿔볼게요. 5, 3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노 인텐시티 덱과 리절트 덱의 위치가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리밋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밋의 반경이 있을 거고요. 센서티비티가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경이 있을 겁니다. 즉, 타겟의 위치가 관심 밖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 값이 0이 되겠죠. 이때는 리절트 덱의 위치가 관심 없는 지점, 자, 이곳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밋과 센서티비티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센서티비티의 값이 5가 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리고 타겟은 어떤 인텐시티를 가지게 될까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와 같은 리밋의 영역이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센서티비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타겟의 위치가 6, 8, 0이기 때문에 거리가 10인 걸 알고 있죠. 자,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5기 때문에 정확히 센서티비티가 시작하는 그 경계 선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인텐시티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겟이 조금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1로 향하는 어떤 작은 소수점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센서티비티 값을 올려볼 건데요. 5, 6, 7, 8 이런 식으로 올려볼 건데 그때 리절트 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베이스에서 타겟을 향하는 이 지점을 향해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한번 센서티비티 값 올려볼게요. 자, 우선은 5를 입력해도 아직 인텐시티 값이 0이겠죠. 자, 6 입력해볼게요. 자,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7, 8, 9. 자, 15를 올려보겠습니다. 더 많이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이 상황을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 지점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센서티비티 값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 값이 뭐 0.5 이런 식으로 값이 생겼을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이겠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밋을 바꿔볼 거예요. 리밋을 움직일 때와 센서티비티를 움직일 때 이동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리밋의 값을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이죠.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5입니다. 이때는 센서티비티 값이 커짐에 따라 인텐시티가 늘어나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리밋의 값이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센서티비티가 가만히 있고 리밋이 커진다면 이와 같은 경로 위에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리밋의 값을 키워볼게요. 인텐시티가 올라가면서 리절트 덱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자, 리밋의 값을 올리겠습니다. 6, 7, 8, 9, 9.5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곳을 향하는 곡선이 생기면서 쫓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요, 리밋의 값을 5로 해두고요. 센서티비티 4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치빗 랭글과 이 내용을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우선은 어치빗 랭글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베이스와 넥을 생성했으니까 베이스 넥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구한 베이스와 넥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넣어줄 건데요. 자, 맨 위에 있는 Generate 포인트를 보시면 베이스와 넥에 대한 정보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위에 변수의 값으로 입력을 해줬어요. 이 내용은 미드 컨트롤에서 받아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베이스와 넥의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의 내용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부분도 파라미터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이 채널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 내용을 이곳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풋에 넣으면 될까요? 두 번째 인풋에 넣으면 될까요? 우선은 이 제너레이트 포인트가 점을 생성해주는 과정 그 자체로 시작을 해서 결과를 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제너레이트 포인트에서 이 베이스와 넥에 대한 정보는 정보를 이용할 준비만 되어 있고 결과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결과가
얘로 인해 나온 게 아니고요. 미드 컨트롤에 있는 이 값을 받아서 제너럴 포인트가 점을 생성해 준 겁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고쳐볼게요. 자, 우선은 포인트 펑션 이용해서 자, 이 결과에서 0번을 불러온다면 제너럴 포인트에서 베이스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인풋에 들어갔기 때문에 1 써주면 되고요. 포인트에 대한 정보고 몇 번 포인트인가요? 0번이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4개 대해서도 바꿔줄 수 있겠죠. 포인트 펑션 활용해주면 되고요. 첫 번째 포지션 정보, 그리고 몇 번 점인가요? 3번 점이죠. 우리가 베이스 덱에서 리절트 덱을 4번째 만들었기 때문에 0, 1, 2, 3 해서 3번 점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3 써주면 됩니다. 자, 플래그 눌러볼게요. 자, 오류 난 거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리고 미드 컨트롤에서 이 부분 필요한가요? 아니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서요. 자, 베이스와 4개 관련된 파라미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apply, accept. 자, 그리고 미드 컨트롤에서도 베이스와 4개 관련된 정보를 지워줄게요. 딜리트 해주고요. apply, accept. 자,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사실 저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류가 나는 지점에 만들어 뒀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만약에 타겟이 이곳에 있다면 기왕이면 이렇게 제작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작되지 않고 오류가 난 위치에 미드의 포인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플래그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결과가 조금 아쉽죠. 타겟이 여기 있는데 자, 바라보는 방향인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생성이 되었죠.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정을 해줘야 될까요? 혹은 보정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자, 우선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타겟의 위치에 작은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야 지금은 너무 한순간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자, 타겟의 위치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플러스 사인 펑션 활용할게요. $F 써주시고, 자,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곱하기 5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복사해서요. 더해줄 건데, 자, 코사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g에 대한 값도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경을 좀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곱하기 2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해준다면 타겟의 위치에 따라 4개 위치가 자동으로 구해질 거고요. 밑에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미드의 지점이 구해질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괜찮다가 튀고요. 지금은 괜찮다가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어떤 순간에 튀고 있나요? 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한번 켜주겠습니다. 위아래로 공간을 쪼개볼게요. 자, 이곳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만들어줄게요. 자, 보시면 이 녀석의 디테일에 보시면 제가 인텐시티의 값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텐시티가 0보다 클 때는 문제가 없고 인텐시티가 0일 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텐시티가 0인 게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인텐시티를 조금 수정해줘도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간단하게 보정을 좀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인텐시티 값의 최소값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램프 펑션으로 인텐시티의 최소값을 0.1로 두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0인 순간은 사라질 겁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처럼 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자, 인텐시티의 클램프의 최소값을 바꿔줌으로써 조금 간단하게 수정을 해보았는데 이곳이 0일 때, 자, 이곳이 0일 때 왜 오류가 나는지도 이해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타겟의 위치를 선정해줄 때 어떤 순간에 피해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고요. 노 인텐시티 4개의 위치도 이 위치는 좀 위험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가늠하고 입력하실 수 있답니다. 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곳을 프론트 뷰부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탑뷰로 보도록 할게요. 좀 도움이 될 만한 보조선들을 켜두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곳에 타겟의 위치가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미들의 지점은 기왕이면 이곳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잘못된 지점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인텐시티 값을 살짝 바꿔줌으로써 간단하게 보정을 해주긴 했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요. 자,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미들의 지점을 어떤 원리로 구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려보자면요. 자, 미드 컨트롤 해보시면 A와 B로 다리 길이가 있습니다. 이곳이 3이고요. 이곳이 4입니다. 그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텐데요. 자,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이때 접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퍼스펙티브 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두 구가 접해지는 원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결과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구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들의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자, 다시 프론트 뷰로 볼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베이스와 노 인텐시티 덱이 높이만 다르죠. 자, 이 점과 이 점이 높이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진 원이 가지는 모든 포인트의 Y 높이가 동일해집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선의 높이가 모두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을 선택해 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가장 높은 점 중에서도 이 점을 택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선택해 주는데요.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점을 선택한 걸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UV를 살짝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브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원이 있다 가정했을 때 카브 노드를 활용한다면 퍼스트 U값과 세컨드 U값을 조절해 줌으로써 자, 퍼스트 U값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원이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세컨드 U값을 활용한다면 이 뒷부분이 잘리면서 이와 같은 원으로 잘리게 될 겁니다. 자, 퍼스트 U가 시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카피 투 포인트 했던 이 서클에 회전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이 돌아가면서 다른 지점에 퍼스트 U 지점이 생길 거예요. 자,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이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값이 바뀜에 따라서 시작하는 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곳이 결과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다면 아까와는 또 다른 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퍼스펙티브 뷰로도 보겠습니다. 작동을 하다가 튀죠? 작동을 하다 튄 지점이 아까와는 또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 입력해주는 값들에는 베이스, 타겟의 모션, 그리고 노 인텐시티 덱, 이와 같은 정보가 될 텐데요. 값을 입력해 주실 때 조심해 주셔야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노 인텐시티 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곳이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모션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센서티비티 값도 좀 올려줄게요. 자, 보시면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구해준 이 결과가 이 지점에 바로 머리 위를 지나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뭘 조심해주면 좋을까요? 타겟의 움직임이 너무 정확하게 머리 위를 지나치지 않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머리 위를 지나가니까 살짝 획가닥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머리 위로 뭔가 물체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물체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는 고개를 돌려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실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시스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다리의 길이에 대한 부분도 조심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리밋의 길이가 5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반경이 10짜리인 리밋이라고 했을 때 다리 길이가 3과 4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뜯어져서 구해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합이 리밋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리밋의 값을 한번 늘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A와 B의 길이가 3과 4인 시점에서 둘의 합인 7보다 큰 값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리밋을 넘어설 수 있도록 다리의 길이를 늘려줘 볼게요. 지금 리밋이 8이죠? A의 길이를 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줬더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잘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A와 B에 대해서 리밋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라인 컨트롤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 컨트롤의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면 이곳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라인 컨트롤 노드가 통제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에디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오셔서요. 자, 어떤 내용을 넣을지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플롯 정보 2개 넣어줄게요. 자, 하나는 다리 길이 A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라벨도 A로 동일하게 할게요. 레인지는 1부터 10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B로 할게요. 레인지는 1부터 10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인지를 0으로 안 두는 이유는 0으로 두게 되면 또 중간 과정에서 구해지지 않는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1로 둔 것입니다. 자,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리밋과 센서티비티에 대한 내용 넣어줄게요. 자, 플롯 정보 넣어줄게요. 리밋 레인지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자, 그리고 센시티비티 어플라이. 자, 센시티비티 값은 레인지를 만들어 줄게요. 다시 어플라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앞선 예제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A와 B를 더해서 리밋이 되면 될 텐데 이 값에 약간의 안전한 수를 빼준다면 항상 살짝 꺾여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플롯 파라미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C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레인지는 0에서 10까지 두도록 할게요. 어플라이. 그리고 이제 벡터의 정보 넣어주면 되겠죠. 자, 3개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베이스 어플라이. 이 녀석은 타겟 어플라이. 마지막은 노 인텐시티 백. 자, 어플라이 억셉트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인 컨트롤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링크를 시켜줄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빨간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홍색 정도로 바꿔주고요. 중간에 아무데나 껴놔 줄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라인 컨트롤에 이 값들을 미리 옮겨둔 다음에 링크를 걸어줄게요. 5와 4. 자, 5, 4. 리밋에 대한 정보는 8, 9. 자, 8이 있고요. 센서티비티가 9죠. 자, 그리고 이 값은 곧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0,0,0. 또 인텐시티 덱은 2,3,0. 2,3,0이고요. 자, 4, 8, 0으로 쓸게요. 4, 8, 0인데 1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에 대한 정보를 카피 파라미터 해주시고요. 미드 컨트롤에 이곳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B에 대한 정보도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이곳에 카피 파라미터로 페이스트. 자, 여기서 B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요.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로 붙여넣겠습니다. 자, 리밋에 대한 정보는 잠시 둘게요. 자, 베이스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요. 이곳에 붙여넣겠습니다.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자, 타겟에 대한 정보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이곳에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노 인텐시티 덱도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자, 센서티비티 값도 넣어줘도 되겠죠.
카피 파라미터 가지고 이곳에 paste relative references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제 리밋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A와 B를 더해서 C만큼 빼준 값이 리밋이 되도록 할게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C는 자, A와 B를 더했는데 이 지점의 길이가 리밋이라면 쫙 펴는 순간이 나오겠죠? 그때 C라는 안전수를 만들어줘서 이만큼 리밋의 값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쫙 핀 지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항상 꺾여있는 지점이 생기겠죠. 가장 멀리 뻗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꺾여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서 표현을 해줄게요. 자, A를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리밋에 paste relative references 자, 더하기 자, 어떻게 쓸지 아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채널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와 4가 더해서 9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빼주기로 했죠. 자,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하시고 paste relative references 해주시면 자, 리밋의 값은 이제 A와 B의 합에 C만큼을 빼서 표현이 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값이 드러난다면 점점 더 안전하게 꺾여 있겠죠. 자, 이 값이 과하게 커진다면 리밋의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표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 값이 과하게 커진다면 sensitivity, 우리가 관심도에 대한 표현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금방 관심을 꺼버리고 안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역시 적당히가 최고입니다. 적당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로 두고요. 한번 타겟의 위치를 바꿔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노 인텐시티 렉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타겟의 위치가 이쪽 어딘가에서 움직인다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순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관심 반경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요. 타겟이 이쪽을 넘어간다면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관심이 사라지니까 획 돌려서 이 자리로 올 거예요. 마치 튄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겟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타겟의 위치를 옮겨볼게요. 자, 멀어지고 있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노 인텐시티 4개의 위치로 간 겁니다. 자, 돌아볼게요.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자, 최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 고개를 돌리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세요. 자, 고개를 돌리고 있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고 있죠. 자, 다시 획가닥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튄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쌩 지나가는 차를 고개 돌려서 보고 관심 떨어지면 고개 다시 앞으로 돌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Y값 한번 바꿔볼게요. 타겟의 X 위치 좀 가까이 두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둘게요. Y값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올바르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지면을 뚫고 내려가는 장면은 우리가 만들지 않겠죠, 아무래도.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축 방향으로 타겟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이 정도에 있다 했을 때 높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자, 사인 펑션 이용해 볼게요. 사인 달러 F 너무 느릴 거니까 곱하기 6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너무 느리니까 곱하기 5 할게요. 자, 좋습니다.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타겟의 위치를 좀 멀리 둘게요. 자, 좋습니다. 센서티비티 값 한번 바꿔볼게요. 관심 영역 밖과 관심 영역 안에서의 움직임이 바뀔 거예요. 자, 관심 영역이 짧아지니까 관심을 주지 않는 구간이 생기죠. 그리고 관심 영역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관심 영역이 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다시 관심 영역의 거리를 좀 줄여볼게요. 자, 관심 영역이 줄어드니까 관심을 안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자, 움직임의 변화를 좀 줘볼 건데요. G축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G축에 더하기 사인 달러 F 곱하기 5 곱하기 4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관심이 없는 순간에 올곧게 이곳에 멈춰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왕이면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은 방향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관심 영역이 아니죠. 자, 관심 영역이 아닌 순간입니다. 지금 이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꺾여줘 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죠. 자, 이 부분 수정해주기 위해서 어치빗 랭글의 인텐시티 부분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 정말 노관심인 0이 아니라 0.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타겟의 방향은 엉덩이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럼에도 조금 꺾여있죠. 그리고 노관심의 상황에서도 살짝살짝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이제. 자, 관심 영역이 아닐 때도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만약에 이곳이 완전히 0이라면 어떨까요? 자, 관심 없으면 정말 딱 끊기는 겁니다. 뚝 뚝.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는 0.3 넣어볼게요. 자, 관심 영역 밖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끊긴다라는 느낌이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컨트롤러에서 조절해주면 좋겠죠. 자, 이곳에 식을 조금 추가해줄게요. 플롯 변수인데요, 언더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롯 변수 언더가 미리 선언이 되었고 이곳에 언더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 언더에 대한 값이 안 들어가 있죠. 이곳에 언더는 채널 플롯 언더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미터 만들어주면요, 언더라는 값이 생성이 되었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곳에도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언더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최소값이라서 언더라고 간단하게 지은 겁니다. apply, accept. 자, 이 값을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요, 이곳에 언더에 paste relative references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보시면 라인 컨트롤에서 언더의 값을 조금 올려준다면 자, 완전히 멈춘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곳이 0이 되면 관심 없을 때 정말 관심 없는 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곳에 좀 올려주면 관심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리밋의 값을 이곳에 링크를 안 해줬더라고요. 자,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요, 리밋의 paste relative references. 자, 플레이 한번 해보면서 값 바꿔볼게요. 자, 이 C의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관심이 생겼을 때 훨씬 많이 다가가죠. 자, C의 값을 늘려주면요, 관심이 생겼을 때 다가가는 값이 줄어듭니다. 자, 늘어나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을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줄 거냐면요, 자, 이 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선은 다음 시간에 면 작업을 할 때 헤드 위치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이 세 점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용했었던 타겟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줘서 어치빗 랭글로 점을 생성해 줄 건데, 이 점을 생성해 줄 거죠. 이때 타겟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받아와서 이렇게 넣어줄 예정입니다. 자, 한번 어치빗 랭글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정보를 여기서 받아올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동일한 포인트 3개가 나오는 게 맞고요, 이 상태에서 점을 하나 생성해 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 only once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된 타겟의 정보는 이 밑에서 이용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클릭해 주고 두 번째 인풋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를 저로 인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장면을 어디선가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라인이요. 어떻게 하냐면 Alt 누르시고 잡아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뭔가 있어 보이죠? 자, 이제 어치빗 랭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넥에서 타겟으로 향하는 헤드의 포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다면 지금부터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하는 벡터를 구해줄 거고요,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 방향을 향하는 사이즈 1짜리 벡터로 변환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질지 거리를 정해주고 곱해줄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에 이곳을 향하는
벡터가 형성이 됐고요. 이 점이 헤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필요한 정보들을 불러와야겠죠. 벡터 4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벡터 타겟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벡터 dir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벡터 dir이라는 정보는 4개에서 타겟을 향하는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벡터 놈 다이렉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의 사이즈 1짜리 녀석이에요. 그리고 자, 플롯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헤드의 길이를 나타내 줄 거예요. 이 길이는 4개에서 헤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를 정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 헤드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할까요? 애드 포인트. 자, 위에서 구해준 헤드의 정보를 점으로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방금 어땠나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젠 이해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값을 입력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정보를 여기서 불러올 건데요. 4개 위치는 어디죠? 포인트 펑션 활용해 볼게요. 0, 포지션의 정보인데 몇 번 점이죠? 2번 점이죠? 자, 2 써주면 됩니다. 타겟에 대한 정보는 포인트 펑션을 활용할 건데요. 두 번째 인풋이니까 1 써주고요. 포지션에 대한 정보인데 몇 번째 점이죠? 자, 첫 번째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타겟에 대한 정보는 두 번째로 만들어졌죠. 얘가 0, 얘가 1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1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곳에 향하는 벡터 목표 지점인 타겟에서 넥을 빼주면 됩니다. 자, 노멀라이즈 펑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노멀라이즈 안에는 dir 위에서 구해준 벡터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파라미터로서 활용을 할게요. 머리의 길이가 얼마나 길지는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 플롯 자, 헤드 랭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출력이 됐죠? 그렇다면 헤드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 구해준 놈 다이렉션이라는 개념은 자, 이 벡터에서 이렇게 사이즈 하나짜리로 줄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4개 위치를 더해줘야 돼요. 자, 먼저 4개에다가 더해줄 건데 어떤 내용을 더해줄 거냐면 놈 다이렉션의 값에 곱해줄 거예요. 뭘 곱해줄 거냐면 헤드의 길이를 곱해줄 겁니다. 자, 결과가 생성이 되었고요. 지금 헤드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점이 겹쳐 있는 겁니다. 자, 1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자, 1만큼 떨어져 나온 게 보이시나요? 자, 2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자,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플레이한다면 4개 위치가 바뀌더라도 항상 2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헤드의 위치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내용을 add로 한번 엮어볼게요. 자, 그리고 보조선들 한번 꺼볼게요. 타겟만 보일 수 있게 꺼주고요. 자, 타겟의 위치를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12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관심 영역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타겟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뒤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의 길이도 한번 바꿔볼게요. 5, 5로요. 자, 다리의 길이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헤드 랭스 길이를 라인 컨트롤에 넣어줄게요. 자, 이곳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플롯 정보죠. 어떤 정보를 넣어줄 거냐면 헤드 랭스. 자, 헤드 랭스 레인지는 아예 너무 짧으면 이상하니까 0.1로 하겠습니다. apply, accept. 자, 그리고 이 값은 copy 파라미터 해주시고요. 이곳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헤드 랭스를 바꿔준다면 자, 길이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건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난이도가 높았죠? 여러분께 꼭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각각의 개념은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겹겹이 쌓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구한 이 라인을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램프의 면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 램프의 모양을 띄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배웠던 내용 훑어볼게요. 자, 보시면 가장 첫 번째는, 자, 점과 점 사이에 리밋을 두고 포인트를 생성하는 걸 배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와 같이 3D 공간상에서 4개 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뒀던 내용을 연결해줘서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연출된 공간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자, 관심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기 타겟을 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2D 공간상에서 이처럼 인텐시티의 영역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3D 공간상에서 관심도에 대한 영역에 대해 개념을 배웠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과정을 종합한 타겟을 할 때, 타겟과 베이스를 할 때 다리 길이에 따라 자동으로 4개 위치와 미들의 위치가 생성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타겟을 바라보는 헤드 지점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근으로 응원해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강의해볼게요. 감사합니다.